여러분, 절대 부모님에게 물려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는 꼭 주의하시고 사용하시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 여러분의 기운을 다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풍수에서는 조상이 편해야 후손이 편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억만금을 주고라도 명당에 묘를 쓰려고 그렇게나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많은 물건들이 남겠죠. 네, 유품이 말입니다. 사실 현대는 과거와 달리 유품 중에 고가의 물건들이 많아 대부분 다시 사용을 하고 있으며, 또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천수를 다신 분들의 물건은 대부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다음과 같은 물건들은 꼭 조심을 해야 하고 다시 사용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돌아가신 분이 사용을 하시던 제기입니다. 여러분, 제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중고로 구입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실제로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제기를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제기는 돌아가신 분들의 음식 그릇입니다. 제사는 3대를 지내시든 4대를 지내시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윗대 어른들의 것은 당연히 버려야 하는 것이며, 절대 이것을 부모님의 것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절대 음식 그릇은 돌려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이것이 조상님을 대접하기 위한 제기라면 정말 절대라는 것이죠. 특히 현대는 거의 대부분 부모님의 제만 모시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라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 돌아가신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제기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버리시고 다시 장만을 하나 하세요. 네, 그래야 아무런 불행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가신 분이 사용하시던 이불입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절대로 나누어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물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시나 망건이 그 하나이고, 친구가 그 하나이며, 또 신발이 그 하나이며,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불입니다. 네, 절대 돌아가신 분이 사용하시던 친구를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의료기구로 된 보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불이 아니라 장판의 개념이기에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그 위에 덮는 이불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 돌아가신 분이 편히 쉬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돌아가신 분이 편해야 그 후손이 편하다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돌아가신 분이 사용하시던 신발이나 모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신 분이 사용하시던 신발이나 모자가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부터 이렇게 되면 돌아가신 분이 떠나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예부터 사람이 죽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모자, 신발, 옷은 무조건 태웠던 것이며, 이는 동양의 어느 나라이든 철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에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까짓 것이 뭐라고 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해요. 한 곳도 아니고 동양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이치를 깨어서 좋을 이유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신 분이 사용하시던 모자나 신발만큼은 절대 집에 보관하시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고인의 잡다한 물건들은 꼭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고인을 추억하고 기리는 데는 많은 물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인이 사용하시던 잡다한 물건들을 집에 두는 것은 사실 게을러서 그러한 것입니다. 네, 이런 분은 자신의 물건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우리 풍수는 생기와 사기를 가장 중요시하는 학문이고, 이런 것들은 사기만 가득한 것들이며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 그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할 것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기만 강하게 하여 불행을 만들 물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고인을 추억하고 싶으시다면 고인의 물건은 깨끗한 상자에 담아 잘 보관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힘들 때, 고인이 보고 싶을 때 그것을 꺼내어 보시도록 하세요. 네, 절대 돌아가신 분들이 사용하시던 물건이 집안에 많이 있어 좋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채 집안에 여기저기에 있다는 것은 집안에 사기만 가득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인이 사용하시던 보석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락지를 며느리가 몇 대씩 이어서 끼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중품의 경우 그 후손이 물려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었어요. 네, 현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 유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한두 개 의미가 있는 것은 원형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 다른 것들은 형태를 조금 변형시켜 사용을 하시든 금전화 시키시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것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니 이런 것으로 인해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단지 앞서 말씀드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자주 착용하여 사용하지 않으시기만 하면 된다는 점 꼭 같이 알아두십시오. 네, 이런 것은 잘 보관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고인의 옷은 가능한 외투 정도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고인이 떠나실 때 옷을 태우는 것은 의식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며, 또 저승에서 입으실 옷을 보내드린다는 의미로 그러한 것입니다. 네, 의식주의 원칙은 절대 누구라도 먹던 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또 입던 옷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살던 공간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여 고인이 사용하던 옷은 가능한 물려받지 않는 것이 좋으나 현대에는 고가의 옷들이 많아 이것이 참 난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가의 옷이라도 가능한 외투 정도만 물려받으세요. 그 외의 옷들은 버리시든 태우시든 아니면 나눔을 하세요. 그리고 혹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람의 것이라면 무조건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돈 욕심 조금 부리다가 불행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일곱 번째로, 여러분, 고인의 소장품은 받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골동품들은 누군가의 소장품이었으며 이분들은 이미 모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물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인이 소중히 여기던 것이라면 오히려 물려받아 보관을 잘하는 것이 좋다는 것 같이 알아두십시오. 여덟 번째로, 고인이 쓰던 밥솥은 꼭 버리세요. 여러분, 과거부터 솥을 깨는 경우는 그것을 사용하던 사람이 죽었을 때이고, 또 이때가 아니라면 솥이 깨어지면 아주 큰 불행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 솥이 현대로 말하면 바로 밥솥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새 것이라도, 아무리 좋더라도, 아니 다른 것은 다 물려받더라도 절대 밥솥만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 이사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밥솥부터 가져다 놓는다고 말을 하죠. 그만큼 이 솥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에는 고인이 사용하던 밥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는 불행을 만드는 정말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절대 물려받으면 안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